혈관을 긁어내는 이 수술 장비입니다. 혈관 안쪽에다 집어넣고 한쪽에서 이제 추를 달아서 제가 이렇게 당기면 혈관들이 두두두두두두 딸려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는 주사기 두 개를 이용해서 한쪽에 공기를 넣고 한쪽에는 이제 경화제를 넣어서 원액을 직접 이제 혈관에다가 철사가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혈관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게 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레시피의 서동주입니다. 기존에 막 저도 이런 이제 소개하는 다른 유튜브나 이런 선생님들 자료를 보면 이게 확 와닿진 않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저희가 이제 젤리도 활용하고 유리관도 활용하고 뭐 거의 저희한테는 블록버스터급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눈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진짜 블록버스터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모형을 만들었어요. 어디 구입한 게 아니라. 네. 여기 정 원장님이 다 손수 이 젤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안에 저희가 수술 방법 굉장히 많잖아요. 뭐 보행정맥, 절제술, 발거술, 뭐 경화요법, 뭐 거기에 뭐 레이저 고주파 열치료, 그러니까 맞네. 뭐 클라리벤, 플레보그린, 뭐 베나실까지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원리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처음으로 기원전으로 먼저 가봐야 되겠죠. 로마 시대부터 이제 튀어나온 혈관들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없애는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방법은 1950년대부터 이렇게 좀 다시 체계화된 그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이 방식이 좀 제일 먼저 나온 방식이에요. 바로 이제 보행정맥 절제술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보면 훅이라고 하는 이 혈관을 긁어내는 이 수술 장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요 안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끄집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바라디 훅이라는 이런 특수 도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한쪽에는 훅 모양의 이런 기구가 달려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조직을 박리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도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원하는 혈관 주변에 이렇게 절개를 하고 이걸 먼저 집어넣어서 주변 조직들을 박리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혈관도 주변 조직하고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혈관이 조직하고 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은 하고 나면 살짝 좀 멍이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훅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혈관을 이렇게 걸어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묶어주고 저희가 제거할 부분을 절개를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바로 이제 보행정맥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발거술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 수술을 한 게 한 200명 정도 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보행정맥 절제술도 일종의 발거술이긴 하지만 근막에 쌓여 있지 않은 이 복제 정맥이 아닌 경우들이 많고요.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을 긁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근막에 쌓여 있는 복제 정맥을 제거하는 게 이제 이 발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걸 이제 스트리핑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 스트리퍼가 필요합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뭐 수술적으로 이제 혈관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그때 좀 많이 발전했어요. 그때 마취법도 나오고 무균수술법도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발거술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요즘 흔히 발거술이라고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트리퍼를 사용해서 혈관을 그냥 쭉 잡아 당겨가지고 통째로 제거하는 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발거술에는 저희가 스트리퍼라는 이런 철사 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혈관 안쪽에다 집어넣고 한쪽에서 이제 추를 달아서 제가 이렇게 당기면 혈관들이 두두두두두두 딸려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수술 방법이에요. 지금 듣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수술 같고 피도 많이 날 것 같고 멍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사실 거의 한 세기 동안은 이 수술을 거의 표준으로 하지정맥류 제거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혈관 안쪽에 쭉 집어넣고 반대쪽에 보면 이런 추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훅 당기면은 이제 혈관들이 다다다다다 딸려 나오는 그런 형태의 수술 방법이죠. 사실 뭐 지금은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열치료부터 해서 3세대 수술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저희 전 세대까지만 해도 거의 뭐 한 세대 동안은 이 수술 방법이 거의 뭐 하지정맥류 수술의 표준으로 맞아요. 사용이 됐었었죠. 네, 이번에 소개해줄 방식은 바로 물리적인 제거가 아니라 이 화학적인 방식이죠. 네, 바로 경화 치료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150년 전에 한번 최초를 시도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뭐 이제 수은이라든지 질사든 이런 좀 몸에 안 좋은 독성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부작용들이 좀 심했죠. 그랬다가 이제 1940년대에 경화치료제들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췄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STS, 폴리도카놀 이 약물들이 1940년대에 개발된 약들이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약은 그대로 쓰고 있는데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원액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거품을 만들어서 쓰는 형태로 좀 제안을 해주셨죠. 네, 거품을 이제 만드는 방식을 저희가 태사리 이제 메소드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한번 섞어볼까요? 주사기 2개를 이용해서 한쪽에 공기를 넣고 한쪽에는 이제 경화제를 넣어서 섞어서 거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치료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그냥 원액을 계속 썼던 거고 굉장히 간단한 방식 하나로 부피 표면적은 넓히면서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약은 적게 쓰면서 효과는 더 좋게 하는 이런 방식을 고안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발명이죠. 사실 이 그냥 원액을 썼을 때랑 태사리 방법으로 약물을 넣었을 때 이 차이가 확연하거든요. 그거를 또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경화치료제는 화학적으로 혈관 안쪽에 상처를 내는 방법인데 원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어요. 원액을 직접 이제 혈관에다가 주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원액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주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태사리 방법이 나오면서부터는 공기와 우리 원액을 이렇게 섞게 되면 원래는 이제 원액을 집어넣었을 때보다도 훨씬 많은 범위를 같은 양으로 커버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혈관 안쪽을 저희가 손상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혈관 벽을 손상시키는 거라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만 닿으면 됐기 때문에 거품을 만들어서 이제 부피를 넓혀주는 거죠. 수술 방식이 또 중간에 한번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열을 사용을 하지 않다가 열로 이제 속된 표현을 하면 이제 혈관을 지지는 방식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고주파는 전자기장을 좀 이용을 해서 혈관 벽에 세포벽들에 있는 이런 이제 세포들을 진동을 시켜서 열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수축시키는 방식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광열분해 요 효과를 이용을 해서 혈관 벽 쪽에 열이 흡수가 되도록 혈관을 폐쇄하는 방식을 사용을 한 거죠. 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변 조직이나 아무리 이제 안쪽에 있는 혈관만 타겟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변 조직이나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주변에 이 특수 용액을 먼저 주사해서 혈관 주변을 좀 보호해야 된다. 이게 먼저 진행을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 고주파랑 레이저가 어떻게 시연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저는 이제 선택적 광열분해 작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주로 세포 벽이 되겠죠. 혈관 벽을 열을 이용해서 수축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이저는 이제 레이저 보통 끝에서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해서 혈관 벽을 수축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끝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열을 가했다면 이제 보면은 얘는 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옆에서 전체적으로 한 7cm 되는 구간에서 열이 동시에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네, 특수 용액을 주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워낙 이 높은 열을 이용한 수술법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서 열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이 개발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3세대 수술법이죠. 일단 이 3세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수술법이죠. 바로 클라리베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의 경화 치료가 이제 중간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 이런 혈관들을 타겟을 했었잖아요. 물리적인 치료 방법을 추가를 해서 좀 더 큰 혈관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 바로 클라리베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같은 사실 화학적 요법이죠. 이 경화제를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냥 경화제를 쓰다 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정맥이 이런 물리적 자극 때문에 또 수축하는 그런 점도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굉장히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보면 이제 철사가 끝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동작을 시키면 철사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혈관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화학적인 치료인 경화치료제를 동시에 쏘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플레보그립인데요. 이것도 클라리벤과 비슷하게 이런 화학적 방법으로 경화제를 이용해서 혈관을 폐쇄해주는 방법인데 갈고리가 달려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물리적인 방식하고 화학적인 방식을 결합했다. 그래서 그 시너지를 이용한다는 이제 클라리베인하고 같은 점인데 세부적인 방식들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둘 다 경화제 기반의 물리 치료를 추가한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수술 방법은 다양하지만 중간 사이즈 이하의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은 현재로서 경화제가 거의 다잖아요. 아마 경화치료제야말로 아주 대단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클라리베인과 마찬가지로 경화치료제 기반의 치료 방식이에요. 근데 좀 다른 점이 클라리베인은 이제 철사 끝에가 회전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이거는 이제 혈관 안에 들어가서 제가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갈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혈관 안쪽을 갈고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경화치료를 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물리적인 상처 플러스 화학적인 상처로 혈관 세포벽을 손상을 시켜서 혈관을 막는 방식의 수술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이 또 있죠. 바로 이제 3세대 치료의 대표 주자인 베나실입니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이제 물질을 이용을 해서 혈관을 이제 막아버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베나실의 주 성분이 혈액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중화돼서 이게 고체 상태로 딱 굳으면서 이제 혈관 내벽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혈관을 폐쇄하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해서 안쪽에 이 폴리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합이 됩니다. 액체를 만나면, 그러니까 특히 혈액을 만나면 이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가 이렇게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혈관을 폐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쏘면서 뒤쪽으로 전진을 시키면은 이게 안쪽에서 굳어서 혈관 벽을 딱 막아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상상만 하면 또 아파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지영님 치료를 쭉 보게 되면 아마 아까 뭐 클라리베인, 플레보그립 안에서 막 자극을 주니까 통증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혈관 내피 세포 자체는 이제 통증 세포가 없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 방법은 계속 단순하게 이제 없애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덜 아프게, 더 안전하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보기 좋은 것도 요즘에 굉장히 화두고요. 그래서 이제 칼을 대지 않는 수술 방법들도 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도구가 중요하냐 이것도 있겠지만 환자분들마다 좀 혈관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가장 정확하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모든 환자한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환자마다 상태에 따라서 사실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전문의와 사실 상담을 하시고요. 진료를 받으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